달성군 옥연지 송해공원에서 유해어종 퇴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청은 7일 대구 수목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숲체험 생태 환경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형 배달앱 출시를 앞두고 MZ세대 20여 명을 초청해 온라인 홍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6일 광주역에서 달빛동맹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8월 5일까지 지 꿈을 꾸다라는 주제로 북아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설 작가의 신간 도서 마인드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달성군은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유해 외래 어종을 퇴치하고 우리나라 토종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옥연지 송해공원에서 유해 어종 퇴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해 어종 퇴치 행사는 베스, 블루길 등 유해 어종으로부터 우리나라 토종 어종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달 6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맞춰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행사는 옥연지 생태계의 건강과 수질 보호를 위해 고유 어종은 포획 시 다시 방생하고 인조 미끼와 친환경 미끼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당일 포획한 유해 어종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5,000원,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달성군에서 수매하여 폐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낚시 동호인들은 손맛도 보고 유해 어종 퇴치에도 한몫을 할 수 있어 좋은데 여기에 작지만 용돈벌이까지 된다며 자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유해 어종 외 붉은 귀 거북은 마리당 5,000원, 뉴트리아는 마리당 2만 원씩 매수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하천, 습지 등의 대량으로 서식하는 외래종을 지속적으로 퇴치하여 토종 생물의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7일 대구 수목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숲의 가치를 일깨우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숲체험 생태환경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구 수목원 맨발로에서 유치원 학부모 1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숲체험 자연놀이, 상호존중 대화법, 맨발 걷기 등을 체험하면서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익히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을 이해하는 체득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아이도 맨발 걷기를 좋아해서 제가 오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오늘 비도 오고 걷기도 딱 좋은 날씨네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저와 함께 같이 걸어봐요. 네, 저도 늘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서 숲이나 벌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아이도 처음 데리고 나가니까 발에 벌레나 흙이 묻는 걸 조금 겁내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숲 해설사로부터 나무와 숲, 벌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이를 데리고 자연에 나와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에게도 자연의 더 좋은 모습을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소상호 교육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족 간의 야외 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 몸소 자연 생태를 체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숲의 가치와
자연 생명체에 대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부교육지원청의 숲체험 생태환경교육은 대구 수목원 및 앞산 자락길 일원에서 9월 1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대구형 배달앱 출시를 앞두고 MZ세대 20여 명을 초청해 온라인 홍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형 배달앱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와 인성데이터가 개발해온 대구로 배달앱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의 음식점은 3만 8천여 곳으로 이 중 1만여 곳 이상이 배달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배달앱이 90% 이상 차지하고 여기에 평균 6%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음식 주문 수수료 2%, 카드 결제 수수료 2.2% 등 기존 대형 배달앱과 비교해 6% 이상 수수료를 낮추고 대구 행복페이 온라인 결제와 첫 주문 쿠폰, 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장점을 내세운 대구로 배달앱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또 최근 배달앱과 SNS상에서 돈줄, 미닝아웃과 같은 새로운 신조어와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MZ세대를 겨냥한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대표 SNS 채널 운영자를 비롯해 광고 마케팅 업체 관계자, 지역 유명 블로거와 유튜버, 그리고 지역 대학생 등 20여 명을 초청해 소비층들이 바라는 배달앱 기능과 이벤트, 그리고 배달 서비스 개선 방안과 차별화된 온라인 홍보를 위한 전략 등 다양한 내용과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구로의 성공적 출발을 다짐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해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MZ세대의 참신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대구로 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성데이터는 원활한 배달 서비스 제공과 지역 배달 대행사와의 상생을 위해 모든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오픈 API를 제공해 대구로와 배달 대행 플랫폼 간 자유로운 연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푸드바이크, 바로고, 배달료, 생각대로 등 4개 업체와 연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 고속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환영하고 달빛 동맹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6일 광주역에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20여 년간 공동 수건 사업이던 달빛 고속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두 도시는 영호남의 공동 번영과 화합을 위해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상호 교차 참석해 오는 등 현재까지 우정을 돈독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병상과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달빛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같은 SOC 사업 및 경제산업 분야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 고속철도 사업을 반영시키고자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은 물론 두 지역 국회의원들과 달빛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등 6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 호소문과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이뤄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 동맹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달빛 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 추진위원회 구성과 2038년 대구 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위원회 발족 그리고 달빛 동맹의 교류 범위 확대를 위한 달빛 동맹 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와 광주 간에 더욱 견고해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앞당기고 2038년 대구 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또한 실현시켜 영호남의 상생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달빛 동맹은 지역 감정을 벗어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국민 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8월 5일까지 종이 꿈을 꾸다라는 주제로 북아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대구역 지하상가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매월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35일간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공예연구소 스튜디오 안의 소속 작가 11명의 재능 기부로 이뤄졌습니다. 종이 꿈을 꾸다라는 타이틀의 전시회는 작은 구멍 사이로 그림책의 풍경을 재현한 터널북과 360도로 펼쳐지는 별 모양의 별풍 등 다양한 북아트 기법으로 동화책을 표현했습니다. 대구시설공단 책일령 이사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이색 볼거리 제공과 지역작가 전시기회 제공, 지하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윤슬 작가의 신간도서 마인드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수많은 분들의 인생 상담사인 윤슬 작가는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나를 믿는 사람이 남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라고 바라본 윤술 작가는 마음 관리가 곧 인생 관리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는 시간 마인드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남도 믿을 수 있다는 자연스럽게 부제가 됐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윤술 작가는 수많은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내용을 요약 전달하기보다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조금 더 힘을 내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떠올린 문장을 챕터 하나하나로 구성하기로 합니다. 질문을 가진 사람이 챕터 제목만 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두려움, 관계, 공감력을 고민하고 있는 독자라면 윤슬 작가의 인생 노하우를 담은 마인드 관리법 36가지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일에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감염병 및 하절기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달서구 한의사회와 지역 한의원의 재능 기부로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관내 한의원 30개소가 참여하며 한약이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을 선정해 진료 및 한약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6월 각 동에서 추천한 120명을 선정했으며 한 달 동안 한방 진료 및 한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방 주치의는 진료는 물론 정서 지원, 건강상태 체크 등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수경 달서구 한의사 회장은 베푸는 삶이 더 행복한 것을 회원들이 몸소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6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한 로고젝터를 주민 이용이 많은 근린공원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아동학대 등 위기 발생 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신속한 제보를 유도해 공공서비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예방 발굴 체제 구축을 확대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설치 장소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위주로 호산공원, 와룡윗공원, 볼리 어린이공원, 월성공원, 도원공원 등 총 5곳입니다. 달서구는 그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복지위기 가구 신고 채널 확대를 위해 달서 복지수다방, 배달 대행 업체와 협약을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위기 가구 긴급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동의 청결원정대 발대식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장기동 먹거리촌에서 발대식을 가진 청결원정대는 장기동 먹거리촌 상가 번영회 회원들로 구성해 지난 5월 장기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먹거리촌의 발전과 장기동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결성됐습니다. 인근 100여 개 상가를 가가호호 방문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 및 분리 배출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주변 환경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전후의 가게 앞 자율 청소를 독려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 및 배출 장소 위반 상가에는 올바른 방법을 계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화원 구라리 지하차도 경관 개선 사업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1일 디자인으로 안전한 달성 만들기 구라리 지하차도 진입로 주변 경관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지하차도 외부 콘크리트 옹벽 및 내부 보행 공간에 독창적 디자인이 가미된 조형적 구조물 설치로 주야간 경관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구라리 지하차도는 다사업 진입로 및 성서산업단지 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매년 증가 추세이며 유천 하이패스 톨게이트의 신설로 통행량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밝고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과 함께 달성군 관문의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동곡 칼국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가창찐빵거리 조성사업 등 아름답고 안전한 달성군 만들기를 위해 곳곳에 도시 디자인 전담팀과 전문가 집단인 달성군 경관위원들의 손길을 거쳐 품격 있는 공공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취 배출 사업장에 냄새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악취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주거 지역에 지난해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3대를 설치하고 올해 6월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 부지 경계에 3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2019년 6월 악취 방지법이 개정돼 원격 제어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사업장의 경각심 고취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시료 자동 채취 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육아읍
무궁화 동산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육아읍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내 무궁화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9년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하도록 돕기 위해 조성한 무궁화 동산입니다. 동산은 면적 0.6헥타르, 거리 0.4km 규모로 가로수형 113본, 관목형 972본의 다양한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 태극기 나무, 바람개비를 활용한 태극기 동상과 5대 국가 상징물 안내판 등 다양한 무궁화 관련 콘텐츠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교육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도서관의 언택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소식입니다. 달성도서관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대구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5일까지 선착순이며 도서관 담당자와 전화로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체험 활동은 비대면식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며 학교에서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교과 연계, 역사에 관한 강의 동영상을 학교에 제공하며 택배로 배송받은 팝업북 만들기 체험 재료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역사 속 특별한 직업,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땅, 벽화로 읽는 고구려, 무령왕릉으로 보는 백제가 있습니다. 이기숙 관장은 외부 활동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책과 인문학을 통해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서중학교 럭비부가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경산시 송화 럭비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서중 럭비부 선수들은 조별 토너먼트전에서 서울 양정중을 39대 0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해 강호 제주 국제중을 28대 12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 서울 배제중을 42대 7로 완파하며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대서중 럭비부 선수들에겐 매일 꾸준한 연습의 결과라 그 성과가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상 투혼을 빛내며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최영탁 학생은 모두 함께 단합하고 노력한 결과라 매우 기쁘고 올해 전국 소년체전에서도 꼭 우승을 해 3연승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지도자상은 대서중 럭비부를 우승으로 이끈 박성민 코치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2017년에 창단된 대서중 럭비부는 2018년과 2019년 전국 소년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풍중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소식입니다. 현풍중학교는 지난 30일 달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굣길 아웃리치를 실시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학생들 스스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봉사활동이라는 뜻을 가진 아웃리치의 의미에 걸맞게 이날 캠페인은 학교폭력에 평소 관심을 가졌던 현풍중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하는 친구들을 향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읽어보도록 권유하고 등교하던 학생들은 잠시나마 발걸음을 멈추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진섭 교장은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옥포읍 볼일이 효자 김영규 정려각인 정효각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옥포읍 볼리 1리 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국도변에 정려각이 한 동 있습니다. 조선 후기 옥포 출신으로
참봉에 제수된 김형규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 정려각, 정효각입니다. 효자 김형규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나이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날이 저물어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으나 난데없이 거인이 나타나 길을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병중에 있던 어머니가 홍시를 먹고 싶어 했으나 때가 일러 홍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감나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가지 사이로 몇 개의 홍시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3년 동안 죽만 먹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일마다 묘소를 찾아 성묘하고 곡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왕조 국가 시절 충신, 효자, 연려를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려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려각은 하나같이 출입문이 작고 높이도 낮고 폭도 턱없이 좁습니다. 이유는 정려각이 임금의 명으로 내려온 정려를 봉안한 시설로 누구든지 정려각들에 들어오려면 고개를 숙이고 좌우 옷자락이 문설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 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해지고 있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리브투게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해지고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에 반대해 유네스코와 외교부의 주도로 시작된 국제적인 인종차별 반대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캠페인 로고를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샵 리브투게더나 인종차별 반대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계명대학교 신일의 총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60만 구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1만여 명의 외국인과 1,500여 세대의 다문화 가정이 더불어 살고 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선도적인 도시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조재구 남구청장과 배강식 북구청장을 지목했습니다. 달서구 월성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을복지 계획 수립을 위해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월성이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월성이동 주민이 평소 느끼는 복지 안경과 복지 욕구에 대해 조사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지역주민 참여를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문지 작성 방식과
QR코드가 포함된 홍보 전단지 배부를 통한 온라인 참여 방식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오성현 월성이동장은 월성이동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육아읍 작은 도서관을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는 육아읍 작은 도서관을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해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치매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 안심센터와 공공도서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달성군은 육아읍 작은 도서관을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해 관련 종사자들의 치매 파트너 교육을 지원하고 도서관 내 치매 극복 도서 코너를 설치해 치매 정보 도서 100권을 비치했습니다. 또한 육아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육아읍 작은 도서관 내에 치매 관련 간행물과 홍보물을 비치해 지역 주민이 치매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강서소방서는 5일 서장실에서 대천 전문대장, 죽전 전문대장 및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장 및 남성의용소방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천 전문대장으로 김승배, 죽전 전문대장으로 이재열,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장 강예슬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김승배, 이재열 대장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안전 리더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강예슬 대장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SNS 홍보 및 대학 내 소방 관련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호 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심적 역할이다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강서의용소방대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